안녕하세요. 영주 부석사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부팀장 20학번 장유준입니다. 이번 코스는 영남의 90.9번째 우리나라 여러 화엄종 사찰 중에서도 근본 도량인 영주 부석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주 부석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주 부석사의 창건이라는 선묘의 일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은 당의 지엄삼장으로부터 화엄경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상은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 집의 딸인 선묘는 의상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의상은 신라로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상과 떨어지기 싫었던 선묘도 의상을 따라 나섰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의상을 따라가 불도를 이루겠다는 원을 세우며 바다에 뛰어들어 용으로 변하였습니다. 이후 의상은 신라에 도착하여 영주 봉황산에 사찰을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의 도적으로 인해 그 뜻을 펼칠 수 없었고 이에 선묘는 용에서 대반석으로 변하여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의상은 사찰을 창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선묘 덕분에 사찰을 지을 수 있었던 의상은 그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사찰 이름을 부석사로 명명하면서 영주 부석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주 부석사는 다른 화엄종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영주 부석사는 아미타 신앙을 반영한 사찰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찰의 가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주 부석사에는 석축을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극락에 도달하는 3단계인 구품 왕생을 사찰에 실제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화엄종의 본존불은 비로자나불이지만 영주 부석사는 아미타불이 본존불이라는 점을 통해 영주 부석사가 화엄종 사찰 중에서도 아미타 신앙을 반영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 부석사는 사람들이 석축을 지나고 지나 무량수전에 다다르면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극락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주 부석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저는 불교라 하면 그 형식이 모두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주 부석사가 화엄종 중에서도 아미타 신앙을 반영하고 이를 사찰에 실제화시켰다라는 점을 통해 영주 부석사가 여느 화엄종 사찰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곳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주 부석사 코스글과 답사 영상을 확인하실 때 이러한 아미타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영남의 90.9번째 영주 부석사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20학번 부팀장 장유준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 소수서원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팀장 19학번 이서영입니다. 이번 코스는 영남의 90.10번째 우리나라 서원교육의 시초인 영주 소수서원입니다. 여러분, 백운동 서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백운동 서원이 바로 이곳 영주 소수서원이 건립될 당시 불리었던 이름인데요. 하지만 백운동 서원이 건립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중앙과 지방에 이미 배양되어 있는 안양을 또다시 배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이미 존재하기에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수능에는 대기근과 한발이 들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도 반대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주세붕은 유교교육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기근을 처리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의 교화가 더욱 시급하며 성현들을 못 받아 그들의 행적을 따라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마침내 조선종종 38년 주세붕은 안양의 학문을 기리고 풍기사림을 교육시키기 위해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본받아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백운동 서원은 조선 명종 원년 안현의 노력으로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조선명종 5년 이왕의 청으로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았습니다. 또한 풍기사림이 서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주 소수서원은 향촌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서원이 건립되어 서원은 향촌기구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주 소수서원은 크게 제한공간, 강학공간, 제실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한공간에는 사당인 문성공묘가 있으며 안양, 안축, 안보, 주세분까지 총 4명의 인물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학공단에는 강당으로 사용되었던 강학당이 있으며, 제실공간에는 교무실이었던 직방제 일신제와 학생들이 기숙하였던 학구제와 지락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영주 소수서원은 서원의 배치 형식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서원들과 달리 제한공간과 강학공간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영주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훗날 세워지는 서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주 소수서원의 건립을 통해 서원이 향촌기구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학우분들과 답사를 가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점을 떠올리면서 영주 소수서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지금까지 영남의 구심점 10번째 영주 소수서원의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팀장 19학번 이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 금성대군 신단의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21학번 한현수입니다. 이번 코스는 영남의 구심점 11번째 금성대군과 순흥 주민들의 저리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영주 금성대군 신단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단종복위운동 하면 사육신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단종복위운동만을 떠올리죠. 하지만 단종복위운동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행해진 단종복위운동은 정춘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축지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정축지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금성대군입니다. 금성대군은 조선 단종의 숙부로서 조선 세조에 저항하며 조선 단종을 지키고자 한 인물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사육신은 단종복위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종복위운동은 실패하였고 그 여파로 금성대군은 순흥에 입회되었습니다. 순흥에서 유배 중이던 금성대군은 순흥도호부사 이보음과 함께 정축지변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산도 관로, 이동의 고발로 정축지변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성대군과 여기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사사되었고 정축지변이 일어났던 순흥은 폐부되어 인근 9년에 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 단종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 금성대군과 순흥 사림들의 저리정신은 조선 쑥종 때에 조선 단종의 신원이 이루어지면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폐부되었던 순흥이 다시 도읍으로 복설되었는데요. 이후 순흥부사 정중창이 금성대군의 유배지에 단을 쌓아 올려 금성단을 설치하였고 경상감사 심성희가 기존의 금성단 옆에 품자형의 제단을 새롭게 설치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주 금성대군 신단의 제단에는 품자형으로 만들어진 3개의 단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좌측에는 이보음이, 중앙에는 금성대군이, 우측에는 이름 없는 순절 의사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금성대군의 단 좌측에는 금성대군 성인 신단 지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주 금성대군 신단은 조선 단종의 부귀를 도모하다 순절한 금성대군과 이보음 등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제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조선 단종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 이들을 존중하는 표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 금성대군 신단을 통해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뿐만 아니라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일어난 정축지변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영남의 구심점 11번째 영주 금성대군 신단 코스 설명을 맡은 2021학년도 엘리트 추계답사팀 21학번 한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션 하나만